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뵙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요,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자, 핵심 패턴 하이라이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서적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수의 패턴들을 보시고 그걸 어렵게 공부하시고 실전에 대입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되던가요? 되질 않죠. 왜냐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렇게 정형화된 패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의 조합적인 패턴들 가짓수를 너무 많이 나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너무나 가짓수가 많고,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그냥 무작정 외워가지고 실전에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다 보니까는 실전에 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 많은 수의 패턴들 중에서 쓸데없는 거 다 버리자. 그리고 실전에 필요한 패턴들만, 다시 말해서 엑기스만 빼가지고 집중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전에 100% 대입을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약속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절대 어려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뭐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한테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프로그램 시작인데 끝까지 한 회도 빼지 않고 꼭 시청을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그 약속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강좌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패턴을 더 이상 공부를 해도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실전에 응용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거짓말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뭐냐면 제가 어려운 말씀을 안 드린다 그랬는데 딱 우리 5분만 어려운 말씀, 그러니까 어려운 거보다는 다소 좀 난해한 그런 얘기랄까요? 그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배울 게 과연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패턴들의 계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 5분 정도만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명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해온 자료 패턴 종류를 일단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패턴의 종류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어떤 계보를 패턴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평선, 캔들, 그리고 거래량, 이 주지표인 3개 안에서 모든 패턴은 파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은 교차형과 수렴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 많이 배우셨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냐면 이평선 돌파 시의 매수, 이평선 이탈 시의 매도. 많이 보셨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수렴하는 형태, 확산하는 형태. 여기에 추세 또한 포함이 됩니다. 추세선을 그리게 될 경우에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지속형과 그리고 반전형. 자, 삼각형 아시죠? 상승삼각형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삼각형이 나오게 되면 상승하고, 하락삼각형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내려간다.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형은 이렇게 확장됐다가 응집, 다시 말해 수렴되게 되면은 윗방향 또는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런 종류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반전형 종류, 이 종류 상당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삼중형 해서 삼중 천장형, 그리고 삼중 바닥형, 헤드 앤 숄더, 뭐 역헤드 앤 숄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 그리고 이걸 반대로 놓은 형태, 고점에서 나오는 징후, 저점에서 나오는 징후, 이중 천정형,
해가지고 더블 탑, 두 개의 탑이 있게 되면은 내려가고 더블 바텀 하게 되면은 올라가고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원형 바닥형이라든지 원형 청정형 이런 식으로 길게 장기간에 벌어지는 패턴들. V자 급반등 좋아하시죠? V자 형태 급락 이후에 급등을 하는 V자 형태. 뭐 쐐기형이라는 거는 점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거나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가서 올라가거나 이런 수없이 많은 형태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파생된 패턴들의 종류다.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니까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는 그 정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캔들 종류에서 패턴이 어떤 종류가 나왔느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단일봉은 뭘까요? 봉 한 개, 캔들 한 개로 이루어진 형태, 양봉 또는 음봉, 그렇죠? 그리고 군지평이라고 있죠. 말이 뭐 군지평이라서 어려운데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중봉 또는 다중봉에서 두 개의 패턴으로 나온 거, 반격형, 잉태형, 장악형. 그러면 반격형은 앞부분에 50%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면 반격형, 잉태형은 하람이라 그래서 임산부가 이렇게 임산부 모습을 갖고 있다 해서 잉태형, 장악형은 전이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장악형,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중봉, 샛별형, 섭별형, 적산병, 흑산병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샛별형 같은 경우에는 모닝스타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세 개의 봉이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요 반대 패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석별형, 슈팅스타라 그래서 고점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종류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거래량 관련된 흐름이 나오지만 거래량은 캔들이나 아니면 이동평균선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일종의 패턴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거래량만 가지고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려우셨다 그러면은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안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차트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어떤 흐름인지 일단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 패턴들의 계보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그러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는 지금 차트를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분들 이 흐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내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상승률만 봐도 36.4% 바닥에서 고점까지. 며칠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일. 거래일수로는 딱 2주 만에 36.4%의 수익률을 구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본인의 수익률로 내실 수가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패턴을 이 종목을 내 종목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떤 흐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보다 보니까는 내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실제기 대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흐름도 한번 볼게요. 상승률 더 좋지요. 뭡니까? 53.9%의 상승률, 뭐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많이들 공부하셨는데 대응법 모르시겠죠? 그럼 더 좋은 수익률 볼까요? 자, 250.5%의 수익률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주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평생 남의 떡? 내 떡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여드렸던 굉장히 좋은 수익률의 패턴들,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를 뭐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입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뭐 푸는 방식 자체가 어렵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겁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이평선 크로스 기법이라는 이 기법 하나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셨으면은 절대 대응하기 어렵지 않은데, 근데 분명히 이 기법도 배우셨어요. 그쵸? 뭐 돌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 배우셨는데 실제로 대입 자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외우셨으니까. 본인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야만 그게 체화가 돼서 실전에 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돌파하면은 뭐 매수하고 이렇게 이거 아닌가라고 외우셨으니까 실전 대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오늘 강좌에서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 이평선 크로스 기법이 더 이상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뭐죠? 간단합니다. 1단계, 여기서 올라오는 거는 이 갈색 선은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 캔들 거래량 맞죠? 그럼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돌파를 할 경우 1단계 관심 여기 있네요. 1단계 이평선 돌파 관심. 자, 2단계 뭐죠? 주가가 이렇게 눌리죠? 이걸 바로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눌림목이 나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된다? 2단계 집중하고 있다가 이평선에 접근하면 어느 만큼? 이거는 3% 정도까지 3% 내로 눌린다 라고 하게 되면 3단계 매수 끝입니다. 자, 쉽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막상 이렇게까지만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전 대입이 안 돼요. 자, 이제부터 이 이평선 크로스 기법을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냥 끝없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단계 관심 단계부터 먼저 할게요. 이평선 돌파,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관심이라 그랬는데, 자, 그럼 이동평균선이 뭐냐? 쉬운 얘기한다고 해놓고 나서 막 N자 나오고, 뭐 이동평균선이 N일간 나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냐면, 5일, 이 MA는 하나 외우세요. MA는 이동평균선 영어로 한 겁니다. Moving Average 해가지고, 이동평균. 앞으로, MA가 나오면 무조건 이동평균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은 5일간의 평균 단가. 자, 20일 이동평균선은 두 번째, 20일간의 평균 단가. 60일 이동평균선은 뭐다? 60일간, 다시 말해, 3달간의 평균 단가다. 끝.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5일 이동평균선, 5일 평균 단가라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는 거예요. 그 종목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높이 있죠?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5일 동안, 다시 말해 일주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거의 평균적으로 다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샀을 때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는 중이다. 아직 매도를 안 했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마음이 평온해지죠. 조금 더 수익률을 좀 더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되시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동일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다시 말해서 심리가 안정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 보시면 되죠. 자, 반대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샀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불안하죠. 아, 이러다가 더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는데 더 늘어나갖고 10%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20%까지 가지 않나? 이러다가 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지 않나? 불안하죠.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수익률이고 반대로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있을 때는 그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차 싶으면은 매도해야지, 이런 심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조건, 각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각도가 뭐냐? 간단하게 제가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도가 완만해야 된다. 왜 각도 얘기가 나오느냐?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하나 이렇게 샀어요. 한 종목을 샀는데 조금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샀다는 표현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연속해서 하한가 5번 내려가는 종목의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연속해서 하한가 5번이면 손실률이 얼마? 그냥 단순으로만 마이너스 75%입니다. 이거 여기서 사신 투자자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나요? 심각하죠. 이건 서브프라임 때 나왔던 흐름하고 비슷한 흐름인데 완전히 이걸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쵸? 최근 5일간의 이런 투자 심리가 발생을 했는데 지수가 반등을 준다. 주가가 반등을 줘서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딱 부딪혔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동평균선이 이 5일간 샀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와 맞부딪힌 겁니다. 다시 말해서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의 패닉 상태, 공포 심리를 느끼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본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다 살아난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전되는 순간 물량 무지하게 막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파른 이동평균선은 돌파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종목을 샀는데 하루에 2%, 또 2%, 또 2%, 또 2%, 5일 동안 2%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10%가 됐습니다. 그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완만하게 같이 움직일 텐데, 그러면 이 종목을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종목을 샀는데 다음날 2% 내려요. 아이, 내렸나 보다. 또 다음날 2% 내려요. 그래, 마이너스 4%. 아이, 견딜만 하지 뭐. 하한가가 마이너스 15%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도 2% 내리게 되면은 그래도 불안하거나 공포심리 완전 패닉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동평균선과 딱 마주쳤다. 이동평균선이 뭐다? 앞에서 샀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까지 다시 왔다라는 거니까 손실이 마이너스 한 4에서 6%대에서 0%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좀 소극적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손실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급격하게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이평선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처럼 그 반대로 완만한 이평선에는 어떻다? 패닉 상태가 아니고 아유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라는 투자 심리로 인해 가지고 완만한 이동평균선은 충분히 돌파가 쉽게 이 실전에서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1단계 이평선 돌파를 할 때 그 돌파하는 이동평균선이 각도가 이만큼 급격한데 양봉 하나로 그 이평선 살짝 돌파했다 그래서 그거를 갖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완만하게 내려와가지고 돌파 이후에도 돌파도 쉽게 하고 돌파 이후에도 막 매물 압박을 받지 않는 이동평균선만을 우리는 취하겠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이평선 각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겠는데요. 보세요.
이 빨간색 선이 5일선,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주가가 막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 각도가 보통 45도 기준으로 하는데 45도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이동평균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동평균선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1단계 이평선 크로스 기법 1단계 돌파 관심권에 둘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각도가 급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바로 우리가 봤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듯 하다가 재차 힘을 잃고 추가적인 매수세를 잃으면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1단계의 접근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더 각도가 깊으면 이런 케이스죠. 운동 하나, 둘, 셋, 넷, 5개의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평균선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죠. 거래량이 조금 실리긴 했지만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양봉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거를 1단계 관심 단계로 둘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조금 더 심화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요것만 보세요. 이거는 각도 자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흐름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게 돌파율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또 이동평균선 내려오고 이동평균선 밀리고 결국에는 실패 과정만 밟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답인 사례를 우리가 2개 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이동평균선을 취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는 정답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범 답안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종목들이 하락을 잘 하지 않는 3일 정도 하락을 했지만 옆으로 누워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빨간색도 이동평균선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죠. 아, 이거는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물출회가 나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단계로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여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3개 이후에 양봉 돌파, 그렇죠. 1단계 관심, 2단계 눌림목, 3단계 접근하게 되면 매수 포인트를 주는 케이스가 바로 이거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중요한 거는 아무거나 이평선 크로스 기법을 갖다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에 다시 말해서 관심 단계 두 단계로 두는 형태 자체도 이동평균선이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는 돌파해봐야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우리는 확률이 높은 쪽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프로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타자들 이승엽 그쵸?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좋은 공, 다시 말해서 투수가 실투 던질 때 중앙에 몰리는 공만 노렸다가 치면은 그게 국민타자가 되는 거죠. 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거나 갖다 휘둘러 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때문에 1단계 각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는 이평선 돌파 관심에 대한 단계 지났고요. 이제는 2단계 눌림목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2번째 단계에서 자, 눌림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눌림목이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눌림목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을 하다 눌린다. 그러니까 상승하다 잠깐 쉬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눌림목이다. 그럼 이 눌림목이 왜 나오냐? 자,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가치에 향해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딱 3초만 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제 생각에는 주가는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A라는 기업이 있을 때 이 기업이 지금 굉장히 잘 되는 기업이에요. 그럼 10년 후에, 지금 현재 만원인데 10년 후에는 이 기업이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100년 후에 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넓게 1000년 후에 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10,000년 후에 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아시죠? 기업도 뭐 사람과 똑같이 수명을 뭐 영구적인 기업을 가정한다라는 게 제가 전공한 경영학의 기본적인 논리지만 실제로 천년 만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가치인 0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떨어지는 속성 때문에 주가는 내린다.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건 그럼 뭐냐? 주가가 오르는 건 뭐냐? 누군가가 이런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이런 그 증권 교육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뭐라 그러죠? 두 글자? 예. 세력이라 그러죠. 어감이 상당히 안 좋아요. 뭐 세력하면은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뭐 작전 세력이 어떤 뭐 작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사회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세력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뭐 아주 싼 저가주로 이유 없이 매수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좋은 종목을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짜리지만 향후에 10만원 갈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는 그런 전제 객관적인 전제를 가지고 매수에 가담하는 주가 리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주체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 가장 큰 주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하락하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서 올린다. 쉽게 얘기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다 세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눌림목 종류. 그럼 눌리는 게 왜 눌린다? 상승 이후에 추가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게 되면 주가는 자연히 내려가는 이런 눌림목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여기서 눌림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목의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눌림목이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눌림목 첫 번째 단계가 옆으로 그냥 횡보하다가 바로 올려버리는 눌림목. 두 번째가 상승폭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선까지 내려왔다가 눌리는 일반적인 눌림목. 세 번째가 상승분의 3분의 2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리는 눌림목. 가장 강한 형태는 이겁니다. 왜? 이거는 가격 조정이 없고 이거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가격은 안 내려오고 기간만 끌다가 올라갔다라는 건 뭐예요? 밑에서 세력들 계속 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겠다. 여기에서 가격은 안 내린 상태에서 그 가격이면 계속 받치고 있다가 재유입 하다 보니까 재차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거는 3분의 1에서 상승분의 2분의 1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 가장 약한 형태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올라가는 이런 3분의 2 조정을 보이는 게 가장 약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0% 다시 말해서 아까 안 눌린 눌림목 이 형태죠. 상승 이후에
주가가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죠. 안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 손에서 그냥 매도 나오는 걸 다 그냥 받으면서 매수로 지속적으로 가격 관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딱 4일 정도 옆으로 기간 조정하다가 바로 상승하는 아주 강한 형태의 눌림목이 바로 0%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승하는 흐름의 반, 2분의 1선. 이렇게 되면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2분의 1선까지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조정을 받다가 재차 상승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또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을 실전화해서 매매하실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양봉을 보고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뭐냐면 양봉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하라는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세력이 이거를 양봉으로 올린 다음에 완전히 개별주 급등주가 아닌 이상에는 급등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급등주도 조정에 우리가 그 타겟을 잡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따라갔다가 눌리게 되면은 손실을 고스란히 안고 만약에 눌리는 게 아니고 상승 실패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완전히 계좌 손실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하되 우리는 2분의 1선 상승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선 흐름 안에서 실전에서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세 번째 흐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관심, 2단계 눌림목 나왔죠? 그러면 눌림목 요 안에서 3단계 매수, 이평선 접근할 때 이평선은 이동평균선의 줄임말. 이평선 플러스 3%, 플러스 3% 위에서는 매수를 한다. 이 안에는. 왜냐하면, 왜 과연 3%의 매수일까요, 여러분? 차후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목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교과서처럼 여기에 이평선에 닫고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안 닫고 그냥 상승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3% 범주 안에 이동평균선 근접하는 매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 3% 안에 매수를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충분히 한 3% 정도 눌려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닫는다 그래도 그 정도의 마이너스 3% 정도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쵸? 이 마이너스 3%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잖아요. 그쵸? 뭐, 그쵸? 주식을 하다 보면 뭐, 하면 안 되는 뭐, 하한가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뭐,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3% 정도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위에서 한다. 그리고 이후에 뭐다?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해가지고 1, 2% 정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는 아, 이건 실패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으로 접근했던 종목을 손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손절매 폭 자체가 10%, 20%까지 넘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섣불리 손절매를 하려고 해도 쉽게 손절매가 안 나갑니다. 아, 조금만 반등하면은 손절매 해야지. 지금 뭐 마이너스 20%인데 어떻게 손절매 해? 그러다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그러다 보면은 나는 장기 투자자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때문에 이평선 3%라는 거는 스스로 안정감을 확보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손절매선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확보 구간이기 때문에 이평선 3% 접근 시에는 매수를 한다라는 게 마지막 매수 단계 3단계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처음에 보여드렸던 종목들을 이제 배운 이동평균선 크로스 분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죠. 이게 30% 넘는 수익률이 있었던 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동평균선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터치를 한번 해주고 나서 돌파를 하죠.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는 시점에 이동평균선이 다소 누워있는 45도 이런 각도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돌파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쵸? 그럼 우리가 따라간다? 아니죠.
돌파, 상승, 1단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단계 관심. 그리고 다음날 내리죠. 내리는 게 뭐라 말씀드렸죠? 눌림목이죠. 눌림목이면 어떻게 한다? 3%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매수한다 그랬죠. 그쵸? 눌림목 2단계 집중. 바로 3% 내에 들어왔죠. 매수. 다음날도 매수. 다음날도 매수. 다음날도 시가도 매수. 4번의 매수 기회를 주고 지수가 아니죠. 종목은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기법에 대해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은 이게 돌파가 진짜 돌파인지 아니면 이게 눌리는 게 진짜 눌리는 건지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이평선 크로스 기법의 각 단계 부문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대입을 했더니 어려우신가요? 그렇게 어려우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굉장히 간단한 기법으로 이 수익률을 본인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케이스 한번 보실까요? 이 케이스는 더 좋죠? 뭡니까? 이동평균선이 뭐 내려오지도 않고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쵸? 옆으로 그냥 기는 흐름, 눕는 흐름인데 확실한 1단계 관심의 단계죠. 돌파 이후에 상승 나오고 나서 어디서 2단계 들어가죠? 눌리기 시작하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는 눌림목입니다. 눌리죠. 사야 되나요? 아직 높죠. 그쵸? 3%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니까 다음날 3% 안에 들어오죠. 그럼 어디? 매수. 핵심 포인트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재차 상승.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3단계. 자, 이거는 중기 이동평선 61선을 써가지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보자고요. 이평선 누워있죠? 돌파하고 매수 단계를 안 줬어요. 안 주고 61선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건 중기 매매에 적합한 흐름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3% 안에 진입을 하면서 매수기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죠? 또 상승하죠. 상승. 간단하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 대입을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한 단계를 실전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한 단계를 더 하셔야 돼요. 뭐냐면 2단계 2번 이제 해야 되는 2번 단계 확실히 해 주셔야 앞에 배운 단계가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2번 단계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대입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성향 파악.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향을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뭐 기법을 가르쳐드리는 것도 기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지만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보통 우리 주부님들, 우리 시청자분들 주부님들께서 아이들 유치원이나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낮 시간에 매매를 자주 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주부님들께서 가치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가치 투자. 뭐냐면 이 주가는 뭐 이렇게 된다는데 이렇게 막 떨어진 종목을 2년, 3년 정도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고 그걸 딱 사고 계시는 케이스가 상당 부분 많아요. 없을 것 같나요? 제가 증권사에서만, 증권사 직원으로만 지금까지 해가지고 약간 한 10년, 약간 안 되거든요. 한 8년 정도 되는데, 그런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대로, 뭐냐면, 직장 다니고 굉장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단타 하시겠다 그러고, 짧은 저까지 잡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좋은 기법을 선택을 하느냐 이전에 본인 자신의 성향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성향 파악 안 되면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시장을 들여다보고 매일 HTS를 들여다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 가치 투자한다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 저평가 자산주들, 그런 종목들 사가지고, 내 종목은 왜 안 움직이지? 내 종목은 뭐 자산, 뭐 부동산이 얼마 갖고 있고, 뭐 어디에 뭐 토지 얼마 갖고 있고, 뭐 이랬다는데 왜 안 움직이지? 끝까지 안 움직입니다. 언제 움직이느냐? 지쳐서 그분들 파실 때 그때 움직여요. 그게 시장의 진리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대로 잡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이렇게 개별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 뭐 기업 실적 봤는데 5년 동안 뭐 자본금 다 까먹고 적자 지속되고 당장 내일 모레 없어져도 할 말 없는 그런 아주 저가주들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500원짜리지만, 500원짜리가 나중에 한, 1000원만 가더라도 2배 가겠지? 10만원짜리가 20만원 가는 것보다 더 빠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500원짜리가 1000원 가고, 500원짜리가 5000원 가는 것보다, 만원짜리가 2만원 가고, 만원짜리가 10만원 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왔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종목의 본인 성향 파악이 다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개별주나 이런 성향 파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시고 나서 주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법을 배우는 과정에 기법만 배우면 뭐합니까? 이거 이평선 크로스 기법 한다 그래가지고 이평선 크로스 했는데 자리 막 비우고 이미 올라갔다 이미 또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런 중기 투자자분들이 5일선 이평선 이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향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평선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자, 5일 이동평균선, 단기적인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HTS를 보고 계시는 분이나 우리 주부님들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을 통해가지고 이평선 크로스 기법을 대입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이동평균선은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리고 21선까지는 괜찮습니다. 21선까지는. 내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다. 여기까지는 좀 느긋하게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21선. 그리고 아예 중기적인 61선은 케이스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 60일 이동평균선, 이 케이스, 내 이동평균선으로 61선을 잡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HTS를 잘 못 보시는, 오히려 안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주시고 3단계 끝입니다. 내 이동평균선이 뭐다? 성향 파악 딱 끝났다라 그러면은 그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단기 매매자는 5일 이동평균선 내꺼, 조금 느긋하다 20일 이동평균선 내꺼, 그리고 조금 길게 볼 수 있다 그럼 60일 이동평균선 내꺼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어려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주식 성향이 나는 단기 거래자다. 그럼 요 빨간 선이 뭐냐면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했는데 여전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급하지 않고 완만하죠. 돌파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동평균선 크로스에 해당되는 케이스다. 1단계 관심 하고 다음날 바로 조정을 좀 주고 있죠. 2단계 집중 단계 들어오고 이날은 3% 안 들어왔는데 다음날 3% 들어오죠. 3단계 매수 끝. 이게 뭐다? 5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이평선 크로스 기법. 이거는 누가? 매일매일 HTS를 보시면서 짧게 거래를 하시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주부님 같은 시청자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직장인분들. 점심시간 때 잠깐 이렇게 보시는 분, 이렇게 보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현실이잖아요. 그쵸?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직장인분들 저 아시잖아요. 점심 때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시고, 그리고 저기 업무를, 개중에, 장중에 이렇게
분명히 제조업체 다니시는 분이신데 매매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 3시 장끝남과 동시에 이제 본업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맨날 야근한대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쵸? 잠깐 위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5일 이동평균선은 잠깐 자리 비웠다가 매도기에 주고 나서 이미 또 제자리로 팍팍팍팍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요. 21선은 속도는 느린데 조금 안정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죠. 그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를 스윙 거래라 그래요. 원래 이 스윙은 이 파도를 탄다라는 흐름인데 이 파도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완만하게 빨간선입니다. 빨간선이 20일이에요. 이번에는 돌파했죠. 그럼 1단계 관심 상승 쭉 나오죠. 상승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눌리죠. 눌리는 단계에서 이제 집중하고 나서 이동평균 3% 내에 들어왔죠. 여기가 3단계 매수 그리고 끝. 그리고 업무 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자,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장기 거래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보시겠는데요? 기준 이동평균선을 우리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가끔씩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60일선으로 잡으세요. 왜냐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나서 61선까지 누른다라는 거는 이거는 중기적으로 중기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후에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시간에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지만은 그 매도 타이밍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매도하고 시장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을 따라서만 매매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21선, 61선 본인에 맞는 이동평균선이 어떤 거를 선정을 하느냐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평선 크로스 기법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과제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하다 보니까는 살짝 긴장도 되고 좀 그랬네요. 그래서 의미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부터 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핵심 기법들 더 파워풀하게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해를 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충학습을 하려고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 카페 검색어에 양태원을 검색을 하시면은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 기법을 대입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카페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음성 채팅을 통해서 잠시 후부터 제가 바로 내일부터라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약속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그 성원에 꼭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최근 시장 상당 부분 힘들었던 공간 속에서 미 증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우리 증시는 이제야 좀 숨을 고르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초기 단계인데 여러분 긍정의 힘만이 우리 투자분들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리고 어리지만 제 짧은 인생에서 저를 만들어냈던 한 가지 격언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고 긍정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고 그 긍정적인 습관이 결국 긍정적인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자, 항상 긍정의 힘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